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오늘은 KF-21의 주력 무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KF-21의 주력 무장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물론 공대공의 주력 무장은 유럽의 미티어와 독일의 IRIS-T일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는 국산으로 바뀌겠지만 우선은 이것들이죠. 그러나 공대공 말고 공대지의 주력 무장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그 전에 앞서서 두 가지 소식을 아주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나는 흑표전차의 국산 파워팩에 들어가기 위해서 테스트 중이던 국산 변속기가 9,600km 내구도 테스트를 끝내 통과하지 못하고 9,200km에 멈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대로 통과시켜서 사용하자는 의견과 또 일부에서는 그럴 수 없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요즘 너무 많은 논란이 있는 주제만 다루어서 솔직히 저는 이걸 다루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만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그 점은 좀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무인수상정 사업에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한 것처럼 LIG의 해검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다루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주제를 다루려면 또 하나를 욕해야 합니다. 하나가 이 문제에 대해서도 뭔가 논란이 많을 주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도 다루지 않고 넘어가고 다만 우리의 무인수상정에 LIG가 선정되었다는 사실만 알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한마디로 두 주제 다 너무 논란이 심해서 저는 다루고 싶지 않고 사실관계만 전하고 넘어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제가 계속 부정적인 이야기, 그리고 논란이 많을 수밖에 없는 주제만 다루어서 좀 긍정적인 주제를 준비했는데 이런 소식들만 계속 나와서 저도 당황스럽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중요한 문제를 언급하지 않고 넘어가기는 뭐하고 다루자니 다루고 싶지는 않아서 말 그대로 사실관계만 전하고 넘어갑니다. 이 점은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본의 아니게 계속 부정적인 이야기만 다루었는데요. 오늘은 좀 긍정적인 소식을 다루고 싶어서 준비한 주제가 바로 KF-21의 주력무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공대공의 주력무장은 미티어와 IRIS-T일 것입니다. 그럼 공대지 주력무장은 무엇일까요? 당장 우리 KF-21의 공대지 무장은 철룡이 장착될 것이고 그리고 당연히 미국산 제이담과 레이저 유도폭탄도 장착될 것입니다. 그러나 철룡은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이고 제이담과 페이브웨이 레이저 유도폭탄은 미국산입니다. 물론 이 무기들도 KF-21에서 운용하기 위해서 통합은 되겠지만 그렇다고 이 무장들이 우리 KF-21의 주력 무장은 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당연히 KF-21의 주력 무장은 국산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국산 공대지 유도폭탄은 딱 한 종류밖에는 없습니다. 그건 바로 KGGB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보기에는 KGGB가 우리 KF-21의 주력 무장으로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물론 KGGB는 무려 100km의 사거리를 가지는 유도폭탄이고 그리고 F5 같은 구식기체에도 장착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은 가지고 있지만 절대로 KF-21의 주력 무장은 될 수가 없습니다. 우선 이 무장은 유도 방식이 GPS라는 한 가지 방식만 사용을 하고 그리고 사거리가 100km라고 하지만 그건 상당히 많은 제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KGGB는 추진장치가 없는 활공형 폭탄이기 때문에 이 무장이 100km에 도달하려면 결론은 거의 전투기의 모든 걸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투기는 최대한 높은 고도에서 최대한 빠른 속도로 낙하시켜야지만이 이 정도의 사거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KGGB는 기동에도 상당히 제약이 있어서 현대적인 방공망을 가진 적을 만나게 되면 생각보다 쉽사리 요격되어 버립니다. 한마디로 KGGB는 우리나라 최초의 국산 항공무장이라는 의미는 크지만 분명한 건 한계점도 너무 많은 무장입니다. 그래서 결코 KF-21의 주력 무장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국내에서는 KF-21의 주력 무장이 될 새로운 유도폭탄을 개발하는 사업을 준비 중입니다. 그럼 KF-21의 주력 무장은 어떤 모습으로 나올까요? KF-21의 주력 무장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알기 위해서는 현재 나오고 있는 유도폭탄들의 특징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지금도 미국의 제이담이나 레이저 유도폭탄이 많이 사용되지만 이 무기들은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장 제이담은 GPS로 유도되기 때문에 적이 GPS를 교란하면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레이저 유도폭탄은 레이저로 유도되기 때문에 제이담에 비해서 더 정밀한 공격이 가능하지만 목표에 명중할 때까지 레이저를 계속 조준하고 있어야 한다는 단점도 있고 무엇보다도 요즘은 레이저도 교란할 장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최신의 교란 장비들이 없다고 해도 걸프전 때만 봐도 이라크는 미국의 레이저 유도폭탄을 피하기 위해서 수많은 유전들을 폭발시켜서 하늘을 검은 연기로 채우기도 했습니다. 이것만 해도 레이저 유도폭탄은 상당히 방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즘 나온 게 LJ담이라는 것으로 쉽게 이야기해서 하나의 무장의 레이저 유도폭탄과 GPS 유도폭탄을 하나로 합친 형태의 무기입니다.
그래서 ELJ담은 레이저로도 유도될 수 있고 GPS로도 유도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LJ담도 여전히 레이저 유도폭탄과 GPS 유도폭탄의 단점을 완전히 극복했다고는 못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보다도 더 최신 모델들이 나와 있는데요. 쉽게 이야기해서 세 가지 유도 방식을 사용하는 무장입니다. 그럼 세 가지 유도 방식은 각각 무엇일까요? 당연히 하나는 GPS고요. 또 하나는 레이저 유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령상 유도를 사용합니다. 이걸 하나의 유도병기에 다 포함시키는 것인데요. 이런 세 가지 유도 방식을 전부 사용하는 대표적인 항공무장으로는 미국의 SDB-2가 있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 KF-16 전투기의 주력무장이기도 한 이스라엘의 스파이스 2000이 있습니다. 이 무기들은 결론은 세 가지 방식을 전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나라는 바로 KF-21의 주력무장으로 세 가지 방식을 전부 사용하는 무장을 개발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각각의 유도 방식의 특징을 살펴볼까요? 우선 GPS 유도 방식은 현재 우리 KGB에서도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KGB는 적의 재밍에 대비하기 위해서 미국의 군용 GPS 코드인 P코드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미국은 P코드가 아닌 새로운 군용 코드인 M코드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미국은 P코드의 서비스를 중단하고 앞으로는 더욱 보안성이 우수한 M코드만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M코드는 하루에 한 번씩 특정 장소로 가서 암호를 받아와야 합니다. P코드는 날마다 암호를 받을 필요가 없는데 M코드는 보안성을 높이기 위해서 날마다 암호를 새로 받아야 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KGB 등에서 P코드를 사용하고 있지만 M코드는 국산 무기에서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개발하는 국산 무장들은 더 이상 미국의 군용 GPS 코드를 사용하지 않고 전부 상용 GPS 코드만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알겠지만 상용 GPS 코드는 적의 재밍에 취약하죠. 그래서 우리는 항재밍 기능이 들어간 새로운 GPS 안테나를 사용 중이고 그리고 특히 요즘은 이 항재밍 안테나를 소형화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나라는 항재밍 안테나를 155mm 유도포탄인 한국형 엑스칼리버나 CCF 신관에도 적용하려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새로운 유도포탄에는 이 항재밍 안테나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레이저 유도 방식인데요. 우리의 새로운 유도폭탄에는 GPS도 들어가고 연령상도 들어간다는데 왜 레이저까지 들어가느냐? 굳이 레이저까지 넣을 필요가 있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당장 우리 특수전 부대들이 특정 지역에 침투해서 특정 목표를 전투기에 공격해 달라고 요청할 때 특수전 요원들이 레이저로 목표를 지정하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레이저 유도 방식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핵심 유도 방식인 연령상 유도 방식이 있는데요. 당장 지금 사용되는 무장 중에 영상을 사용하는 대표적인 무기가 매버릭 미사일입니다. 그런데 매버릭은 조종사가 영상을 보면서 계속 유도를 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현대의 방식은 굳이 그럴 필요는 없고요. 요즘은 영상 이미지 기술이 발전해서 하나의 사진만 있어도 영상 이미지 추적 기술로 해서 유도폭탄이 정확하게 목표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유도폭탄은 중간 유도는 GPS로 해서 목표 근처까지 가서 목표 근처에서 영상 이미지 유도 방식으로 해서 목표에 정확하게 명중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방식의 최대 장점은 조종사가 실시간으로 유도폭탄이 목표에 명중하는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유도폭탄이 목표에 명중했는지의 여부를 바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유도폭탄에는 당연히 양방향 데이터 링크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폭탄 투하 후에도 조종사가 조종을 할 수도 있고 영상 카메라의 영상을 실시간으로 전투기에 전송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KGB처럼 활공 날개를 가지고 있어서 상당히 먼 거리를 활공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군이 새로 개발하는 유도폭탄에 요구하는 요구 조건을 보면은요. 활공 날개를 사용한 사거리 연장 능력, 그리고 반능동 레이저 유도와 중적외선 영상 유도 방식을 요구하고 있고, 그리고 양방향 데이터 링크를 요구하고 있으며 모듈화된 키트 형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설명한 대로이고요. 모듈화된 키트 형식은 그냥 일반 범용 폭탄에도 장착이 가능한 형식을 요구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선 기본 모델은 2000파운드급 범용 폭탄에 탑재하는 형식으로 개발될 거라고 합니다. 그럼 언제 개발되느냐? 아직 일정은 나온 게 없습니다. 우선 이런 여러 가지 유도 방식을 사용하는 유도폭탄은 우리도 처음 개발해 보는 것이고, 그래서 우선 이런 유도폭탄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본개발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선행 개발을 해야 하는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그런 선행 개발을 하는 단계이고, 이게 거의 끝나가서 조만간 본격적인 본개발 사업을 하게 될 거라고 합니다. 그럼 선행 개발되는 기술이란 뭐냐? 대표적으로 결론은 우리는 하나의 유도 키트에 여러 가지 센서를 복합적으로 적용을 할 것이고,
그래서 당장 레이저와 연령상이 같이 투과되는 투명 창부터 필요합니다. 심지어는 당장은 아니겠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밀리파레이더 유도도 사용될 수 있다고 하니 결론은 하나의 투명창에서 레이저도 투과되고 연령상에 밀리파까지 투과되는 투명창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런 다양한 투과 기능이 있는 투명창부터 개발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이런 투명창의 개발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행 연구들이 거의 끝나가기 때문에 조만간 KF-21을 위한 유도폭탄 사업이 본격화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마 제 이야기를 듣고는 많은 분들이 왜 이제야 개발을 하느냐? 이미 KF-21은 개발이 거의 끝나가는데 이제야 개발하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결론은 이처럼 주요 구성요소의 개발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아직 본개발에 들어가지 못한 것일 뿐이고 이런 구성요소가 전부 개발만 된다면 유도폭탄 자체는 개발에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구성요소들만 완성이 되면 유도폭탄의 개발은 금방 이루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개발하려는 방식과 가장 비슷한 방식의 무기는 무엇이 있을까요? 역시 가장 비슷한 무장은 우리 KF-16의 주력 무장인 이스라엘의 스파이스 2000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스파이스 2000이라고 2000파운드급 무장만을 도입해서 운용하고 있지만 이 스파이스 시리즈는 다양한 크기의 무장이 있으며 심지어는 최근에는 꼬리 부분에 로켓 엔진을 달아서 사거리를 연장한 모델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당장은 2000파운드용 키트를 개발하겠지만 앞으로 다양한 크기의 계열 모델이 나올 것이고 사거리 연장을 위해서 스파이스 시리즈처럼 로켓 엔진이 부착된 형태도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결론은 이스라엘은 자국산 전투기가 없고 그럼에도 항공무장을 개발한 것인데요. 그리고 실제로 스파이스 2000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산 전투기인 F-16에서 운용 중입니다. 그럼 그게 어떻게 가능하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결론은 우리나라는 현재 미국산 전투기인 F-16에 대한 임무 컴퓨터의 소스코드를 가지고 있고 이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 스파이스 2000을 미국산 전투기가 제이담으로 인식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산 전투기에 탑재가 가능한 것입니다. 당연히 그래서 우리나라도 우리가 개발하는 유도폭탄을 미국산 전투기에도 탑재할 것이며 그 대상은 KF-16과 F-15K가 될 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전투기의 소스코드 일부를 우리나라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두 전투기에도 국산 무장을 통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만 여전히 F-35에는 통합한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과거 최초로 개발한 KGB 같은 경우는 구식 전투기에 탑재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바로 미국산 전투기의 통합이 쉽지 않아서 별도의 태블릿 PC를 장착하고 블루투스로 연결하는 편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덕에 KGB는 F5부터 모든 전투기에 탑재가 가능해지긴 했지만 당장 태블릿 PC가 조종사가 탈출할 때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비행 중에는 새로운 목표를 입력하지 못한다는 단점도 있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래서 KF-21에는 KGB를 아예 통합시킨다고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다른 미국산 전투기에는 통합이 안 되죠. 그에 반해서 KGB를 만들 때에 비해서 지금은 우리나라의 무장통합 기술도 월등하게 올라가서 이제는 이 새롭게 개발되는 유도폭탄을 미국산 전투기에도 통합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기는 운용상 제약이 많아서 제한적인 활용만 가능했던 KGB에 반해서 앞으로 KF-21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 우리나라의 주력 항공무장이 될 것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드디어 자체적인 국산 전투기인 KF-21을 개발하고 있고 그 뜻은 여러 가지 국산 무장을 개발해서 장착할 수 있다는 것인데 당장 전투기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유도키트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아직까지는 없었어죠. 그래서 언제 개발되나 아마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결론은 우리가 개발하는 유도폭탄은 당연히 우리가 후발주자인 만큼 가장 최신 방식의 유도폭탄이고 그래서 당연히 세계 최고 수준의 유도폭탄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무장이 명실상부하게 우리 KF-21의 주력 무장이 될 것이고요. 이제 좀 안심이 되지 않습니까? 공대공 미사일부터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까지 우리는 KF-21에서 운용하기 위해서 다양한 무장을 개발하고 있지만 그래도 KF-21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건 바로 폭탄을 유도해주는 유도키트일 것입니다. 그게 드디어 개발된다고 하니 왠지 드디어 한 구석에 있던 걱정이 해결된 것 같고 안심이 되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드디어 정말 KF-21이 완전한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는 KF-21의 진짜 주력 무장을 조만간 개발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우리 KF-21의 주력 무장인 유도폭탄은 어떤 모습으로 나와야 한다고 보시나요?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